맨발 걷기로 유방암 투병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다. 심근경색의 극심한 후유증 맨발 3개월로 극복해내다. 난청, 이명, 불면, 탈모까지 맨발로 나아지는 기적. 류마티스, 조조강직, 다발성 혈관염, 뇌종양이 나아지다. 맨발은 불면증을 단번에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저자 박동창님은 책머리에서 맨발 걷기는 삶의 의욕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긍정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기운과 에너지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노화 등 일상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신선한 대안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 맨발 걷기로 치유 효과를 얻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작성된 책으로 더욱 많은 사례들을 참고하시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맨발 걷기로 유방암 투병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다. 2022년 4월 20일 참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2년 6개월 전 유방암 1기 1.9cm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방사선 치료와 약물 타목 시펜 복용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잔존암이 악성에 가까워 항암을 할지 말지 판단 내리기 어렵기에 조직을 미국으로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암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암 수술 후 저의 몸 상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늘 몸이 피곤하고 계단을 3칸만 올라가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침을 해먹고 지쳐서 누워있고 점심을 먹고 누워있는 등 집에서 도저히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요양병원에서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식사와 걷기를 잘 수행하여 어느 정도는 체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때는 신발을 신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의자에 올라가 짐 정리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자와 함께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팔목이 골절되고 눈 옆이 찢어져 팔목에 4개의 핀을 받고 얼굴은 20바늘을 꿰매는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됐습니다. 팔목 수술 시 전신 마취를 했고 7개월 후 핀을 뽑는 수술을 또 하다 보니 다시 무리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 또 짐 정리를 위해 조금 무리했더니 체력이 다시 급저하가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온갖 영양제와 많은 양의 식사를 했더니 오히려 독이 되어 속이 늘 부글부글 끓고 최악의 독가스가 나오고 기운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하다가 2020년 10월에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 언론 보도를 본 후 10월 한 달간 혼자서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11월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암 환자는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맨발 걷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4월 수술 2년째 됐을 때 초음파 검사에서 림프에 암이 보여 항암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고 판명 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놀란 저는 회장님의 책을 다시 읽고 설사 림프에 암이 있다 해도 절대 병원 치료 안 받고 맨발로 이겨내리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3분이 항암 치료를 하다가 한 달 사이에 다 돌아가신 것을 봐왔기에 더욱 몸 관리를 위해 5월부터 아침에 약 2시간씩 맨발 걷기를 해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하루에 2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가장 좋아진 건 체력이 아주 많이 회복되어 오히려 질병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NK세포 활성도가 500 이상이면 정상인데 저는 2000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가 1.9 이하면 아주 좋음인데 저는 1.4로 아주 좋음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수치도 1.6으로 좋음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산화 스트레스는 0.1 이하면 아주 좋음인데 전 0.09로 아주 좋음이 나왔습니다. 토탈 A 즉 아주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맨발 걷기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맨발 걷기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수술 후 항상 외쳤던 마음의 소리가 다시는 암으로 병원에 가지 않으리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식사와 운동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외친다 한들 암은 또다시 찾아오는 것을 요양병원에서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만난 후부터는 재발에 대한 걱정, 또 다른 질병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졌습니다. 왜요?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의 극심한 후유증 맨발 3개월로 극복해내다. 2019년 9월 25일 김모님 사연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오후 5시 반쯤 사무실에서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있었어요. 주위의 지인들이 체한 것 같다고 바늘로 손끝을 따주고 주물러주고 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손까지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증세의 병명을 방사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3층에 소아과 의원이 있었는데 부축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휘청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아과에 당도하자 의사가 침대에 누우라고 하는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급성 위궤양이거나 급성 심근경색이라 했습니다. 소견서 써줄 테니 빨리 119를 부르라고 하더군요. 증상이 있고 나서 지체한 시간부터 병원 응급실에 당도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가지 물었고 검사를 몇 가지 했는데 급하다고 보호자 찾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히 우측 손목 동맥을 통해 스텐트 시술을 했고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서 다음날 좌측 손목 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더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꼬박 3일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했고 그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2018년 8월에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했지만 혈압, 당뇨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신세를 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퇴원하면서 담당 의사한테 저의 증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묻자 중증이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의식 없는 식물인간이든지 아니면 죽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잘 왔다고 했습니다. 간에 일부 손상이 왔으나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당분간은 심한 운동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퇴원 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휘청거리고 걸을 수가 없었고요. 기운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양수액을 고급으로 맞아도 한두 시간 효과가 있었나? 소용이 없었죠. 다리 종아리는 또 얼마나 아픈지요. 그러던 중 같이 요가를 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맨발로 걸으면 생기도 있으면서 불치병도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인가 대모산에서 제1회 서울시민 사랑의 맨발 걷기 축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맨발 걷기를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천천히 같이 걷다 보면 따라할 수 있을 거라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인은 일부러 제가 사는 곳까지 와주셔서 아파트 주변 흙길이 있는 데서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요즘은 매일같이 밤 10시 이후 남편과 같이 1시간씩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첫째로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에는 가슴이 답답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맨발로 걸은 이후 잠을 푹 자게 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둘째로 종아리도 이제는 아프지 않고요. 셋째로 무엇보다 걸을 때 숨이 차던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죽었다가 저승 앞에서 되돌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욕심과 야심도 없고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성공이고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청, 이명, 불면, 탈모까지 맨발로 나아지는 기적. 2022년 7월 78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저희 동네 분들 중 78세 여성 한 분은 30여 년 이상 오른쪽 귀가 안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귀가 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막힌 부분이 미세하게 뚫렸는지 조금씩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은 수면제 없이는 잠에 들지 않아 늘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맨발 걷기 이후부터 숙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2개월 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78세 정도의 연령대이면 대부분 치유되는 과정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어르신은 젊은이들처럼 빠르게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도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시던 게 거의 소량으로 빠지시는 등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아지고 계십니다. 난청, 불면, 탈모의 고통에서 생생하게 벗어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하실 무렵에는 얼굴빛도 화사하지 않으셨는데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실제 난청도 해소되시고 불면증은 물론 탈모 현상까지 방지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런 귀중한 사례를 더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70대 후반 정도의 연령대에 진입하게 되시면 질의 자포자기로 이 나이에 무엇을 한들 좋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좋아지길 바라는 게 욕심이지 더 아프지만 않으면 바랄 나위가 없겠다는 말씀들이 이구동성입니다. 그런 말씀들에 비교해 흙과의 접지는 일반 근육 키우는 운동 개념이 아닌 죽어가는 세포의 활기를 불어넣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으면 건강관리를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발 신고 운동을 하면 힘들어서 많이 걷지도 못하고 또 운동을 하여 발에 땀을 흘리면 무좀, 족저근막염 등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발 안에 있는 발은 늘 습기에 젖어 있다 보니 발 질환으로 물집이 터져 일회용 밴드를 붙이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에 비해 저희 뒷동산 78세 여사님은 맨발 걷기 시간 약속에 엄수를 기본으로 하시고 무더위, 모기 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참가하십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깝고 확실한 치유법이라서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꼭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면 강권을 해서라도 맨발 걷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외식이나 값비싼 생활용품보다 더 유익하고 보람있는 활동이 될 것이니 맨발 걷기로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존엄하게 보내시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류마티스, 조조강직, 다발성 혈관염, 뇌종양이 나아지다. 2021년 8월 28일 이모님 사연입니다. 7년 전 저는 뇌하수체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이후 면역력이 떨어져 전신에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자다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있을 뿐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에 조조강직 현상이 일어나 무서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류마티스 염증은 왼쪽 눈에 침입하여 실명 위기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에 몇 번 실려가기도 했었죠. 류마티스 덕분에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12알씩 먹다 보니 당뇨도 자연스레 오더군요. 작년 9월엔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왜 열이 나는지, 왜 기침을 하는지 원인을 모르니 2주 동안 입원하면서 무수히 많은 기계 속을 들락날락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병명을 붙여주더군요. 저는 현재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 목표는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전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 우울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우울감은커녕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월부터 맨발 걷기 한 후 11월 중순경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화혈색소가 9.0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셋째, 운동화를 신고 둘레길을 2시간씩 걸을 때면 왼쪽 엄지발가락 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와서 걷다가도 멈칫하였는데 신기하게 맨발 걷기는 2시간을 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넷째, 보는 사람마다 얼굴 톤이 굉장히 밝아졌다며 혹시 피부톤을 환하게 하는 화장품을 발랐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맨발 걷기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며 걸었는데요. 효과를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제 병이 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처럼 류마티스를 앓고 계시다면 꼭 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환자가 겪는 조조강직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무조건 맨발 걷기를 해보셔야 하고요. 맨발은 불면증을 단번에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 2019년 8월 28일 김모님 사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자다가 수십 번씩 깨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돼요. 옆에서 누워있는 사람은 쿨쿨 자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낮에도 비몽사몽이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사실 숙면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반대로 보면 수면 부족은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제 몸에 심각한 병이 드는 것이 아닐까 늘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 놀라울 정도로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정말이지 나에게는 기적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7시간도 잡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나이에 잠을 푹 자서 행복한 여자가 됐어요. 숙면이 갖춰진 삶은 그야말로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열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장이 좋지 않아 늘 불편했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걸은 지 이틀째부터 아주 개운했습니다. 숙변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부끄러운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맨발로 걷기 전에는 먹은 음식이 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2에서 3일 걸렸어요. 음식이 장에 오래 남아있어 배출이 안 되니 그만큼 몸 안에 독소도 배출이 안 되어 쌓여 있었죠. 그러니 몸이 무겁고 식욕도 없고 무기력했어요. 이젠 하루에 2번씩 화장실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요. 그 오랜 시간 해소하지 못했던 생리적인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이 되니 맨발에 빠져들고 맨발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맨발 산행, 특히 더 깊은 촉촉함과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비 오는 날의 맨발 산행은 제 보물입니다. 이 자연의 신비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가을에는 단풍과 같이 물들고 겨울에는 추위와 마주하며 흰 눈 위를 사각사각 밟으면서 걸을 거예요.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바로 실행하세요. 그러면 맨발의 기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할 테니까요. 저는 내일도 설레는 맨발 산행을 생각하며 아침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맨발 산행 2년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영상 제작 여건상 다양한 사례 중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 들어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약 30분 정도 걸어보았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부드러운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면서 발 전체가 시원해짐을 느꼈으며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와는 다른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깅하듯이 뛰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바닥과 발바닥이 접지되는 순간들을 집중하며 걷다 보니 왜 맨발 걷기를 추천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더욱 건강해지는 날들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